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우주사관 합격생들의 공부 습관, 과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합격을 했다, 어떤 식으로 공부했다, 바로 공부 방법이랑 공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공부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이미 이제 확정이 되어버린 그런 방법들은 나랑 맞든 맞지 않든 내가 좀 선택을 하셔서 좀 취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저 방법은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 진짜 거의 정석처럼 공식화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좀 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좀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방법들을 좀 제가 나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료 해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걱정해 주신 게 바로 자료 해석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 항공준상화 시험은 정확성만으로는 절대로 승부를 볼 수 없는 시험이 돼버려서 바로 스피디한 속도, 여러분 신속성까지 같이 겸비하셔야 되는데, 정확성 중요하죠. 근데 정확성만큼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신속성이에요. 20문제를 여러분들이 25분 안에 다 풀어야 된다는 그 좀 안 좋은 악조건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마킹하는 시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좀 헤매는 시간 제외하면 한 문제당 여러분들 거기 1분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 근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다 하면 무조건 2분, 3분은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생체 시계를 만들어라는 1번 생체 시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자, 자료에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둘 다, 1번과 2번 학생이 있습니다. A랑 B로 해볼게요. A랑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스킵을 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찍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쭉쭉쭉 풀다가 나 풀 수 있는 문제 15문제를 풀고요. 나머지 5문제를 찍었는데 한 문제를 운 좋게 맞아가지고 16문제를 맞았어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푼 건 15문제 푼 거예요. 자, B라는 친구는 이 15개 풀 줄 알아요. 하지만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발견됐을 때 넘어가지 않고 이걸 계속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는 거죠. 자, 동실력입니다, 원래. 그냥 동시에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나눠서 풀었다면 다 풀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딱 걸리자마자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가 시간, 자, 5분 남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20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13번, 14번에서 이런 헤매서 이제 총 6개에서 7개를 찍었던 요런 학생. 자, 근데 이 친구 많이 맞으면 좋겠는데 못 맞았어요. 그러면 자, 이 친구 동실력이지만 이 친구는 16문제 맞은 거고 이 친구는 더 틀려서 14개나 13개를 밖에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동실력에도 여러분 이런 시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면 요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바로 많은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 언어와 다르게 자료 해석은 양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 좋은 양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좀 그냥 좀 퍼져 있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많이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재수생이나 삼수생,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째 보는 친구들이 시험 거의 전체에서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초시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초시 학생들은 아무래도 어떤 문제 형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부사관이랑 장교 시험이랑도 많이 결이 다르죠. 우리 항공준상 같은 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이도를 내가 조금 이렇게 짐작이라도 해야 이런 문제 좀 클래스로 나오는구나, 그런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두루두루 그냥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 부족, 정확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복합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를 만드는 거, 여러 실전 모의고사와 양치기, 질 좋은 양치기를 거친 후에 시간을 항상 꼭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1분이 넘어가는데 계속 시계를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늦게 풀고 있네. 나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풀고 있지? 그럼 여기서 좀
좀 스탑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차곡차곡 쌓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풀다가 시간이 흘러갔을 때, 자, 5분 남았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막 한 7문제, 8문제 못 풀었어요. 이 친구보다는, 자, 뭐 5분 남았습니다 할 때 거기 한 한두 문제만 못 풀고 있는 친구. 자, 같은 동실력은 사실 아니겠지만 이 한두 문제 남은 친구는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이 생체 시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몸 안에. 그래서 나 이 문제 지금 시간 많이 지체되구나. 나 이 문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빨리 풀어가지고 뒤에 시간 남겨야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체 시계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바로 질 좋은 문제를 찾는 거. 자, 품질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으로 승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품질된 문제를 여러분 많이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언어는 여러분들 좀 다른 게 사실 양치기가 한계가 있어요. 자, 푸는 기법과 정확성이 훨씬 중요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이게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철저하게 선지 분석을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또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 해석은 어느 정도 양치기로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하지만 한계는 도달해요. 제가 이 한계라고 하면 20개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저는 제 생각엔 17개 이상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개 중에서 한 14개 정도는 양치기로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10문제 중에서 7문제는 충분히 올라와요. 하지만 이 이상 더 맞으려면 품질 좋은, 질 좋은 여러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합격생들은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까요? 바로 시중교재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시중교재. 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이거 풀어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또 문의나 그 다음에 상담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 카톡 주시면 제가 시중교재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난이도별로. 그래서 내가 좀 잘한다. 자, 잘하는 친구들은 별 5개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좀 약해. 그러면 별 3개. 난 더 약해. 하나. 이렇게 풀어보시는데, 이 하나조차도 힘든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여러분들 고학년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도 본격적으로 분수 비교라든지 비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부분이 소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5, 6학년에 좀 큰 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방정식이 나와요.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까지, 여기까지 모든 개념을 여러분 섭렵해 놓지 않는다면 별 하나도 여러분들 풀기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자, 이 네 번째 등급의 네 번째 랭크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 수학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채워주셔야 됩니다. 기초 수학. 선생님, 그랬더니 기초 수학, 선생님 거 유튜브 많이 보는데 자료에서 너무 좋은 문제인 거 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해요. 좀 반절은 알고 반절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에 이제 보편적으로 올려놓은 영상들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겠지 하고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조차 좀 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초 수학 관련된 교재랑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어진 중학교 2학년 수학의 기본 틀, 이 기본 틀이 이 여러분들이 사실 그럼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사서 풀어야 돼요? 사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 게 맞거든요. 정말 간선에 필요한 표풀이, 그 다음에 연산을 필요한 최소 공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산이 필요한 암산의 좀 기본 원칙, 이런 사칙 연산이나 이런 분이 좀 유기적으로 여러분 다가가야 여러분들이 이런 앞서 배운 이런 원칙이랑 풀이법을 총망라해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반응적인 거, 여러분 이런 분에 좀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거를 좀 헤쳐나가려고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럼 결국 여러분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시험장에서 생기면 이제 큰 이제 오류가 되는 거고, 시험장이 아니라 그 전에 발견을 하루속히 좀 빨리 발견한 친구들은 이제 시험까지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중교재 필요한 친구들은, 어떤 목록이나 이런 게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 카톡 군뜨 검색하셔가지고 채널로 연락 주시거나 여기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문자 보이시죠? 네, 여기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간부 선발 도구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예요. 네, 그래서 현장 강의는 부천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진행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리가 먼 친구들은 그냥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많은 학생들 만나 보면서 여러 문제가 정말 많거든. 근데 그걸 다 일반화 해가지고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늘 생체 시계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품질 좋은, 질 좋은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들은 모두에게나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런 합격생들의 공부 습관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조금씩 해보시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